허가 절차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허가 절차 한번 봐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나와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느냐. 자, 칠판 봐보세요. 허가 신청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고 팔려면 허가 신청권자. 그래요. 계약 당사자입니다. 자, 허가 신청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한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 신청을 해요?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청이 들어가요. 그러면 허가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겠죠? 여기다 뭘 첨부해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렇죠? 예, 토지 이용 계획. 또 뭘 첨부를 합니까?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그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걸 첨부를 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조사를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되죠. 그래서 민원 처리가는 법률이 있어요. 이 기관이 정하는 처리 기간 내, 그러죠? 자, 허가를 했으면 뭘 발급해줘? 허가증. 자,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허가증을 발급을 해주고. 그럼 불허가 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불허가 났다고 알려주라고 했죠? 자,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는 선매 협의한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자, 물론 이제 이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허가 기준에 적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허가 기준은 뭐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하고, 또 면적도 적합하고, 환경도 적합하고, 그러면 이제 허가를 내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난 날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허가한단 말도 없고 불허가한단 말도 없고. 그럼 어떻게? 자, 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허가증 줘야 돼, 안 줘야 돼? 언제까지? 지체 없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좋은 거죠? 아무 말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허가 불허가 처분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토지 소재지 관련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권자에게 무슨 신청? 이의 신청. 근데 이의 신청은 허가에 대해도 가능하고 불허가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1개월인데 시점은 언제? 네, 처분이 있는 날,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자, 그러면 자, 이의 신청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항상 기간 공부할 때는 시점 언제부터냐? 이 시점을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정리되고 있죠? 그러면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무슨 청구 가능해? 매수 청구. 근데 언제부터?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이네. 됐죠? 자, 불허가 통지. 그리고 이제 매수 청구는 불허가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허가 받으면 허가 받아서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 되니까. 그러죠? 근데 이의 신청은 이제 뭐 허가도 이의 신청, 불허가도 이의 신청. 자, 그러면 이때 매수 청구, 이 토지를 사달라는 거지. 자, 허가 안 내주려면 이 토지를 사달라. 그러면 이제 시장군수구청에 매수자를 지정합니다.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공공단체, 공공기업. 이 중에서 매수를 원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예산을 범위해서 매수하게 하는데, 이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강력 주장합니까? 후회 없이? 영원히? 자, 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이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이니까. 자, 이것이 허가 절차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을 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이용할 의무 이용 기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제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의무 이용 기간. 좀 이따 책을 보면서 할게요. 자, 75페이지 맨 밑쪽 오세요. 자, 허가 신청서에다가 토지 이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게 나왔네. 자, 토지 이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청서에다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라고 나와있죠?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조사한다 그랬어요? 지체 없이 나와있어요? 자,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처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처리 기간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신청일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선매 협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알려주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허가를 했으면 허가증, 불허가 했으면 불허가 있다고 알려주고 선매 협의가 진행된 선매를 통지하라고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 요건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없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은 무슨 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때는 허가증을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지체 없이에다가 멍구라미?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이제 호흡이 척척 맞는다. 내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호흡이 있고로 합격이다. 그렇죠. 저하고 호흡이 맞춰야지 합격이 돼. 자, 그 다음에 토지를 허가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이용할 의무 이용 기간이 그 박스에 들어있죠.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했다. 그럼 허가를 내주겠죠? 그 의무 이용 기간이 몇 년? 왜? 거주 동그라미. 그래서 거주용에서 거주. 그래서 몇 년? 2년.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받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자, 이건 몇 년? 왜? 주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농업, 축산, 임업, 업자는 빼버리고 농업, 축산, 임업, 두 글자만 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렇게 허가를 받은 농업 목적, 축산 목적 이것은 몇 년? 왜? 두 글자. 자, 이걸 외우려면 이제 글자로 맞춰서 외우자고 이렇게 편해요. 그 다음에 4번 두 번째 줄.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수용된 토지에 대체 토지에 취득하는 경우 대체 토지에서 대체 동그라미. 자, 대체 토지 대체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의무 이용기간 몇 년? 왜? 두 글자. 그래서 이제 의무 이용기간 2년. 의무 이용기간 2년.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 보면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나 하는 자. 자, 사업 시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줄이면 사업 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4년. 앞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4년이야. 4년. 네,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6번입니까? 6번. 자, 관계법령 규정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금지된 소에서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있어 없어요? 현상 보존의까지 동그라미. 자, 이걸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의무 이용기간이 몇 년? 왜? 5글자. 의자까지 넣어. 조사를 넣어. 자, 4년이면 빼버렸을 건데. 그렇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대사업을 을까지 동그라미. 임대사업을. 자, 그러면 이건 의무 이용기간이 몇 년? 5년. 왜? 5글자. 자, 되게 쉽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죠? 다시. 자, 거주용 주택용지는 의무 이용기간이 몇 년? 왜? 거주.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몇 년? 왜? 주민. 농업, 임업, 업, 축산은 몇 년? 왜? 두 글자.
그럼 대체 토지에서 대체 몇 년? 2년.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4년. 자,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면 5년. 임대 사업을 목적은 5년. 뭐 간단해요. 자, 이것을 여러분 기본서 보고 공부하려고 해봐. 얼마나 이게 머리 아픈데, 그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어쩌게. 근데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하면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미치는 거예요. 나는 조금 틀려봤었는데 이렇게 맞지. 그런 거. 아직 경험 안 해봤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7, 8월 되면 차근차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기뻐. 그죠? 예,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다른 법률과 관계.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여기가 허가구역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허가구역에 농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구역에서? 그러면 농지증을 또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의제. 원래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돼요. 안 받아도 된다 말이고. 또 허가를 받으면 계약서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이 앞제 배웠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30일 이내. 그죠? 근데 허가는 미리 받잖아요. 관청이 같거든요. 허가 관청이든 신고 관청이든. 근데 같은 관청이지만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열심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건보 이의신청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 허가 불허가 밑줄 보세요. 허가든 불허가든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처분 동그라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76페이지 합니다. 양가로 5번 밑에. 76페이지 맨 밑에. 자, 그 다음에 그 매수 청구는 통지 동그라미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매수 청구. 그리고 이제 이건 불허가 할 때만, 매수 청구는 뭐 할 때만? 불허가 할 때만.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시점이 약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자,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고 제재가 있어요. 제재가 오면 2년하고 얼마? 100분의 30.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앞주에 애국인들이 허가를 안 받으면 2년하고 얼마? 2천. 토지거래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2년하고 100분의 30 이하 상당한 금액 벌금 들어갑니다. 징역 벌금 들어가요. 자, 이런 제재가 자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다 보면 돼. 나중에 막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요, 안 맞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 이용 의무 들어갑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토지 이용 의무 다 설명하고 밑줄 그을 테니까. 자, 허가를 받았으면, 즉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를 받았으면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법에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근데 이용을 안 했어요. 자, 왜 이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된가 보려고. 그러면 뭐가 떨어져? 이행명령 떨어집니다. 이제 기간을 정해줘요. 이행명령을 합니다.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몇 개월이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2개월 기간 정할 수도 있고 1개월 기간에서 이행하라. 1개월 이내 이행하라. 3개월 이내 이행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행명령 떨어져. 근데 또 이행을 안 했어. 왜 안 한 거야 또? 그래 또 어떻게 된 걸로? 그럼 무슨 강제금? 이제 돈으로 부과됩니다. 돈으로. 이행강제금. 돈으로. 이행강제금.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 가액의 얼마?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그러죠? 자,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매년. 자, 그러면 언제부터 1년을 계산해요? 이게 작년에 시험 나왔는데 시점.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데 언제부터 시점을 잡고 1년을 계산하냐. 이게 작년에 시점이 시험에 나왔어요. 최초 이행명령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 날로부터요. 이 시점을 건드렸어요. 작년에. 됐어요? 됐죠?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그럼 이제 범위 내란 말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방치해서. 얼마?
10% 그대로 10% 최대 10%잖아요. 여기요. 그 다음에 이용하기는 한데 남에게 임대 내에서 이용을 해서 얼마? 7% 이용하기는 했는데 자 시장 구축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해서 이용을 해서 얼마? 5% 이 세 가지 외에는 7%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10%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방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방치했다고 탁 10% 부과해요. 그러면 이제 부과된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럼 이의제기 가능하죠? 이거 이의제기는 며칠? 언제부터? 네, 부가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근데 아까 저기는 1개월이잖아요. 이건 30일이에요. 자,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미리 문서로서 알려줘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줘. 구두를 하면 안 되고 미리 사전에 문서로 알려주고 부과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행강제금 관련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체크하러 갈게요. 다 설명했어요. 체크. 자, 이용 의무. 자, 양가로 1번 첫째 줄 허가 받은 자는 것까지 밑줄 그어보세요. 허가 받은 자는 첫째 줄 후단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보세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한다. 77페이지입니다.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죠, 의무? 그러면 이제 양가로 2번 허가 관청 동그라미 주어. 조사해요.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줄 매년 몇 회 이상 실태 조사한다고 허가 관청에서. 자 그러면 이용하지 아니한 그 조치가 있죠. 이행명령 들어가죠. 자 시장군수구청의 첫째 줄은 상당한 기간 몇 주 것이고 그 상당한 기간이 몇 개월이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뭘로 하라 그랬어요? 문서 사전에. 그러면 이행강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행강제금이 들어가는데, 첫째 줄 후단 도면 토지 취득가액 얼마 범위 내에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그럼 범위에서란 말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는 소리죠? 박스에 보면 기억.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동그라미 얼마? 10. 자, 이용하기는 했는데 임대해서 이용하면 얼마? 7. 임대 동그라미. 자, 변경 동그라미. 승인 얻지 않고 변경 이용한 거 얼마? 5%. 이 세 가지 외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외. 7%. 이해되죠? 그러면 연서. 방치는 얼마? 임대는 7. 변경은? 그 외에는? 방치, 임대, 변경, 그 외. 변경, 임대, 방치. 아주 좋았어요. 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이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그렇죠. 자꾸 연습하면 돼. 연습하면 이제 나중에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부가, 자, 거기 첫째 줄, 최초 이행명에 있었던 날이 이것 동그라미. 시점. 1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최초 이행명에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나와 있죠. 그 부가 중지 등 의무 이용 기한 지난 후에는 이행 관계를 부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 관계를 부과를 즉시 뭐야 돼? 자,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야, 이거 시험 자주 나왔어요. 동그라미 4번. 시험 여러 번 출제됐어요. 그 질문 동그라미 4번 펼쳐놓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의제기 언제부터 30일? 이건 30일입니다. 1개월이 아니고, 그래도 말 안 들면 이제 강제 징수 들어갑니다. 안 내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죠? 그러면 눈물 나옵니까? 아직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눈물 개념은 기쁨의 눈물, 또 이제 뭐 반항한다고 피눈물 하지 말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뭘로 공부하러 떠났냐? 거기 선매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갑니까? 예, 선매는 의, 내용 다 설명하고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칠판 봐보세요. 선매가 뭐예요?
자, 이 가부 토지가 허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을하고 매매를 하려면 허가 구역 내 토지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그러면 허가 신청은 누구에게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운수 구청장에 허가 신청 들어가죠?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이 시장 운수 구청장이 보니까 이 토지가 공익 사업에 적합하다. 그러면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선매자란 것은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공공단체 공공기관 여기서 매수를 원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걸 지정을 해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소유자에게. 이해되세요? 몇 개월이네? 신청한 날로부터 몇 개월? 지정을 해서 알려주라고. 선매자를. 그러면 선매자하고 토지 소유자는 선매 협의를 끝내야죠?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 선매 협의가 끝내야 돼요. 완료를 해줘야 돼요. 자, 통지 받은 날. 그러면 최소한 며칠 이내 선매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됩니까? 예? 15일 이내. 그래야 1개월 이내 끝내지. 이 사람 이제 가격 일할지 이런 15일입니다. 이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1개월 이내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협의해서. 그럼 이때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감정 가격을 기준한다. 감정 가격을 기준합니다. 자, 아까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였죠? 감정 가격입니다. 근데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도 할 수가?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여기서 선매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가 선매 대상 토지가 된 건 아니죠? 두 가지. 자, 주관식입니다.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좋았습니다. 여기 매출금은 결석했는데. 예? 아니, 그것 말고 이거 뒤에다 봐라고. 네, 또. 네, 공익사업용 토지. 자,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선매 대상 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선매 대상 토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대상 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하나 더.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이제 선매 협의가 안 됐어요. 불발이 됐다고. 둘이. 여기는 이제 강제가 아니라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선매 협의 계약이 깨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매 지정하고 선매 협의가 안 됐어, 둘이.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그럼 어떻게? 자, 자꾸 생각을 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러나면 잊어먹으니까. 좋아. 자,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했어요? 생강을 먹으라면서. 생강을 먹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지금 원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선매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대로 가는 거지. 시장군수구청이 허가를 할 것인지 불허가 할 것인지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요.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통지해줘요? 지체 없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무조건 허가한다 틀려버리고 무조건 불허가한다 틀려요. 무조건 허가한다도 틀리고 불허가한다 틀려요. 이제 허가할 수도 있고 불허가할 수도 있어요. 결정해서 알려줘요. 원래대로 가는 거지. 원래 허가 신청했는데 지금 선매로 들어갔다가.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선매 의의 내용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우선 매수 기회를 주는 거지. 선매. 국가기관에다 우선 매수 기회를 준다고.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지. 지금도 계속 해왔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보고 나서는 잊어먹어도 돼. 그렇죠. 시험 볼 때까지. 왜냐면 뭐 실제로 중개할 때는 모르면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죠? 잊어먹으면.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을 잘 하고 있으면 돼요. 이제 여러분 자주 잊어먹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조금만 더 빠르면 돼요. 내가 한 발 더 빠르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의 밑줄 걸어갈게요. 의.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개 우선하여 동그라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협의 매수입니다. 협의. 자,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대상 토지 선매. 선매자부터 밑줄 보세요. 선매자는 두 번째 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 중에서 지정이 됩니다. 이게 선매자가 될 수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선매 대상 토지는 박스 안에 두 가지.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선매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선매 절차, 지정 통지, 시장구수 구청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있는 날. 통지해줘.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선매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하는 바. 끝내라고 했죠?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이제 최소한 며칠 이내 진행이 돼야 돼. 그래, 두 번째 줄. 통지받은 15일 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선매를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선매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 1개월 이내 끝내서 서류 제출해 주지. 그렇죠? 자, 끝.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선매 가격은 첫째 줄 후단 무슨 가격을 기준한다? 감정 가격 동그라미. 근데 신청서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으면 신청서 적힌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5번. 불성립 시 조치.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까지?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 이 지문이 자주 틀려. 무조건 허가한다 틀리고 불허한다 틀려요. 또 포상금이 나오네. 자, 우리 과목에서 포상금 몇 군데 나와요? 세 군데. 공인중개사법에 나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비슷비슷해요.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근데 뭐 여러분들 뭐 기본서에서는 이게 통합으로 써 있던가 이게 분할해서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분할해서 공부하기 편하게 지금 나눠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허가에서 포상금은 일단 지급권자는 주었던 거라면 시장구수 구청장입니다. 이게 이제 허가 관청이에요. 똑같아요. 허가 관청이 지급권자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토지 소재지 관할 그러니까 허가 관청이 지급권자고. 자, 행정기관은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서 포상 지급할 수 있다. 행정기관 수사관 밑줄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오느냐?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허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부로 허가를 받은 자. 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아까 벌칙이 얼마를 했어요? 2년하고 100분의 30 적으세요. 그 1번 옆에다가 2년하고 100분의 30 벌금. 이하 벌금입니다. 이하. 그거 위반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그걸 위반한 자가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사람이요,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자요. 아니한 자. 됐죠? 허가 받은 목적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자. 그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조건이 있죠? 근데 이 조건이 둘 다 따로따로예요. 둘 다 따로따로. 그러면 위에 것은 조건이 뭐냐? 자, 첫째, 어디에서 적발하기 전에? 허가관청이나 수사기한 적발하기 전. 이것은 뭐 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발견하기 전. 이건 어디나 똑같죠? 근데 두 번째가 공소제기 또는 무슨 유예? 기소유예.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또 중개사법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 왜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조건이 될까? 이 조건이, 이 앞주에는 분명히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아니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왜 근데 여기는 우리 중개사법처럼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나올까? 생각을 안 하고 외우면 거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면 안 헷갈려. 너무 쉬운 거 있지. 막 너무 쉬워서 미치는 거야. 왜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나올까? 이게 뭐요? 징역하고? 그래서 그래요. 징역하고 벌금. 우리 중개사법에도 무등록업자 신고하면 징역 벌금이죠. 등록증 양도돼도 징역 벌금이죠. 그래서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나와요. 그러면 징역 벌금 어디서 내려? 법원. 아, 법원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검사가 공소제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기소유예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조건이 이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요. 중개사법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과태료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가 부과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안 잊어먹어. 그거 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외워봤자 그거 뭐 저기 못 나가면 다 잊어먹지. 그래서 뭐 안 잊어먹으려면 하루 종일 학원에 있어야지. 내일까지.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첫 번째는 어디에서 발견하기죠? 허가관청에서 발견하기 전에. 이건 다 똑같죠? 근데 두 번째 요건이 뭐예요? 무슨 명령이 떨어질 때? 이행명령. 왜? 이 사람은 이행명령 떨어지잖아요. 아까 이행명령 3개월 기간을 정해서 내린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이행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조건이 기억이 돼. 여기는 왜 공소제기 기소유예고 여기는 왜 이행명령일까? 됐습니까? 그렇게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소제기 기소유예는 징역 벌금 사유가 있었을 때만. 이해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다음에 자, 지급 포상금은 몇 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자,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접수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우리 중개사법 1개월이죠? 자, 금액은 건당 얼마? 이건 또 중개사법 똑같네, 그죠? 한 건당 얼마? 50만 원. 그래서 이제 어디하고는 같고 어디는 또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은 이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이러면 자, 우리 과목에서 포상금 세 군데가 나오는데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법령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79페이지까지 다 맞춘다고 가정하면은 80점이 나와요. 다 맞췄을 때. 그럼 이제 실무까지 하면 100점이 나오겠죠. 예. 실무가 이제 8문제 20점. 됐어요? 예, 이제 실무 공부하러 떠날 겁니다. 떠나요. 자, 그러면 어디로 떠날 것 같아요? 그렇지. 칠판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칠판으로. 이제 호흡이 척척 맞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는 건 시간 문제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 실무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갑이란 사람이 건축물 이 사람이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름대로 중개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조사한 것을 여기 설명하고 설명에 따라서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든 건 아니죠? 그러면 사도록 만들어야 돼. 이걸 무슨 활동? 중개활동을 달리 표현해서 영업활동. 영업활동을 또 달리 표현해서 판매활동. 판매활동을 또 달리 표현해서 옛날에 내가 가르쳐줬는데 여기 꼬시는 행위. 꼬시는 행위.
물건 사라고 꼬신다 이 말이에요. 물건 사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중개활동, 영업활동, 판매활동.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 이거 몇 번째? 5번째.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5번에 보면 6번에 보면 물건의 인도 인수 계약 완결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요? 이게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협의 실무가 아니라고 적어놓으세요. 6번은 협의 실무는 아니에요. 좁은 의미 실무 아니라고. 협의 실무는 아니라고. 협의 실무는 중개계약 시부터 어디까지?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 1번부터 5번까지가 실무라고. 뭔 사이에서요? 그러면 6번은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공이 전혀 관여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 성관주의 의무는 있다고 적었어요. 6번에다가 성관주의 의무는 있다. 성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잔금 넘어가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서 조사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의의하고 법적 성질. 자, 칠판을 봐보세요. 자,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의의 끝. 의의. 의의는 이 사람하고 둘 간에 맺는 계약이고, 근데 법적 성질을 공부해야 되죠? 자, 법적 성질을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봅니까? 요물계약으로 봐요. 낙성이라면 의사표시만 합치만 되면 계약성이에요. 요식계약으로 봅니까? 불요식계약으로 봐요. 구두를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 딱 하나 있어요. 이 중개계약 종류 중에 전속중개계약이라고 있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계약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요식계약으로 볼까요? 불요식계약으로 볼까요? 요식? 강력 주장하십니까? 예, 여기는. 불요식? 정반대 견해가 나왔어. 우리. 요식? 요식으로 넣었어. 여기는. 요식. 다 요식이요? 우리 여기도. 불요식이라고 한번 해봐. 불요식, 그렇죠? 아주 좋아서 말도 안 듣네. 예, 불요식입니다, 불요식. 그래서 자주 틀려. 이 전속중개계약도 불요식. 왜 그러냐면, 이해를 해봐요. 그냥 외우면 또 잊어먹으니까. 왜 이게 자주 틀리냐면, 계약서를 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요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구두로 전속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계약 효력은 발생해. 근데 제재만 받지? 우리 법에서 계약서 안 쓰라는데 안 썼으니까 업무정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두로 전속을 맺어도 다른 경우에 의뢰해서 거래되면 위약금 물어야 돼요. 그래서 전속도 불요식이다. 이게 자주 틀려. 거기서 불요식 계약 옆에다가 전속 중개계약 포함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중개계약은 무조건 불요식 계약입니다. 전속 중개도 불요식. 그 다음에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이라고 했어요. 위임유사. 무명. 무명이란 말은 이름이 있다, 없다? 이름이 없는 계약이다. 위임. 이름이 없는 계약이다. 근데 중개계약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이 없다 그랬을까? 중개계약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무명이란 말 이름이 없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비전형인데 왜 그러면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이름 있잖아요. 중개계약이라는 이름. 자, 기억이 없어요? 옛날 이야기 했는데 한번. 들으면 그렇지. 당연히 들으면 알지. 다 당첨. 기억이 안 나요?
민법에가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민법. 민법 전에가 이름이 없다. 민법 전에 보면 매매계약,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도급, 현상광고, 뭐 조합, 종신전기무, 기타 등등 이렇게 15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없다 그래서 무명. 거기에 있는 것을 전형, 없는 것을 비전형이란 말을 써요. 민법에가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민법 전에가, 법 전에가. 이해됐어요? 이건 전형계약이에요, 이거요. 유명계약이고. 이건 민법에 있는 계약입니다, 위임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민법에가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명, 없다 그래서 비전형, 있는 것을 전형, 유명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면서 뭐다? 유상이란 말은 대가적인 출연관계가 있다 이 말이고 쌍물한 것은 서로 대가적 채무관계가 있다 이 말인데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순수한 쌍무라고 보지 않아요. 거기 조건부 쌍무계약 나와 있어요? 또는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계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사중개과 우리 중개는 민사중개과. 민사중개. 상사중개는 둘 중 하나가 상인이어야 돼요. 계약당 쌍방이 상인이든 둘 중 하나는. 근데 그게 아닌 우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민사중개고 여기에 관련된 계약이 민사중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개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봅니까? 일시적 계약으로 봅니까? 계속적. 자, 이것도 자주 틀려. 왜 계속적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 배우죠, 이거. 중개계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해달라 그러면 거래계약 끝날 때까지 이 중개계약 효력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이야. 그러면 강제적이요? 인위적이야? 순수계약이다? 혼합이다? 혼합이란 말은 여러 계약 성질이 혼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계약이거든요. 위임도. 위임 유사랄지 뭐 편무계약에 가깝달지 여러 계약 혼용되어 있다 해서 혼합계약을 해요. 그럼 이제 이 법적 성질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이 이거 전속중개계약. 부르식입니다. 계속적 계약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자주 틀려. 나머지 공부하면 다 안 틀려요. 공부 좀 하면. 근데 두 가지는 뭐 한 바퀴 돌아오면 또 틀리고 두 바퀴 돌아오면 또 틀리고 세 바퀴 돌아오면 또 틀리고 막 그래요. 계속 틀려나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짜요. 이해됐어요? 그래 결석하지 마.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공부도 가르쳐주지 웃겨주지 얼마나 좋아. 그렇죠. 웃겨줘야지. 공부 가르쳐줘야지. 그죠? 여러 가지. 또 그 에어컨 틀어주지. 시원해주지.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면화 유형화 기능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보면 중개계약 종류가 있어요. 중개계약 종류가 총 몇 가지? 5가지. 우리가 이제 중개계약은 조금씩 공부를 해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아서 다시 할 겁니다. 이 중개계약 종류는 일반 중개계약하고 자, 첫 번째가 일반 중개계약.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전속 중개계약.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독점. 네 번째가 뭐예요? 공동. 다섯 번째가 순가 중개계약. 우리가 이제 조금씩 다 해왔어요. 처음 한 건 아니고. 이 독점하고 전속을 좀 바꿔볼게요. 독점을 먼저 하고 전속 중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대표 특징 하나씩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거 일반, 미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 독점, 개공 의뢰인 모두에게 유리한 거 전속. 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 공동, 보수가 초과되기 쉬운 것이 순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중개계약 다 그렇지. 간단하게 다 맞아요? 다 우리나라에 인정돼? 다 인정돼요. 근데 이건 확실하게 인정되고 이건 보수가 초과되면 처벌만 받는 뿐이지 인정돼요. 다 인정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의의하고 특징 공부하러 갑니다.
의의하고 뭐 공부하러 떠난다? 특징. 자, 일반 우리가 수없이 했어요. 간단간단히 받을게요. 일반은 이 사람에게 중개를 해달라고 맡겨놓고 또 B에게 의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C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는다 그랬어요? 거래를 성사시킨 계고. 그럼 셋 중에서 누가 성사시켰어요? 네, B입니다. B. 그것도 틀리네. 자, 그러면 왜 B가 성사시켰어요? AC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거래 성사니까 당연히 중개 보수를 받아, 못 받아? 근데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돼, 안 돼?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 AC. 그래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B가 성사시킨 거예요. 난 논리성이 있어야지. 왜 AC 하려고 그죠? 자, 그럼 비정상적인 안 외워도 돼요. 이제 이게 하다 보면, 내용은 다 잊어먹고, 이런 비정상적이면 다 기억에 이것만 남았고 가요. 점수가 안 나와. 그렇죠. 그런 건 또 기억이 잘 남거든. 됐죠? 자, 그러면, 자, 이 특징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계약서 안 쓰잖아요.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를 쓰지.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구두를 하다 보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또, 여러 계공에게 의뢰하다 보면은 법률 관계가 복잡해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을은 비싸면 잘 안 산다니까 A가 가격을 깎아놓고 B가 깎아놓고 C가 깎아놔요. 왜? 거래해야지 자기가 돈 받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정상 시가보다 낮게 형성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리고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되지 않죠? 이게 책임의식이 없어요. 책임 중개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임 중개 서비스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래서 여기는 보수가 확보되지 않아서 불리죠. 여기는 책임 서비스를 못 받아. 모두가 불리한 거예요. 의뢰인하고 계공 모두에게 불리한 것이 일반이야. 근데 관행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 적게 이용한다? 많이 이용한다. 특징. 자, 밑쪽으로 갈게요. 자, 의의 보세요.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 계공에게 의뢰하고 가장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계공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기억,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자, 니은 두 번째, 분쟁 소지가 많다, 좋다? 많다. 구두로 하니까. 자, 디귿, 두 번째 줄. 계공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리을, 의뢰인은 책임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양자에게 분리, 모두에게 분리.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다 나와 있구나.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자,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독점하고 전속 중개 계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특징보다는 개념을 잘 비교해야 돼. 개념. 뜻. 이거. 자, 비교해 드릴게요. 독점은 A에게 의뢰를 맡깁니다. 전속도 몇 사람이 맡기는 거? 한 사람. 똑같죠? 근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둘 다 똑같이 한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독점을 맺어놓고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의뢰를 한번 해봤어. 왜 해본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그치, 어떻게 된가 보려고. 근데 B가 계약을 성사시켜버려요. 그러면 B는 계약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A가 문제잖아요. 그럼 A가 이 위약금 쪽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전부 다. 자, 전속을 한번 봐볼게요. 전속도 한 사람이 맡겨놨는데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의뢰를 했어. 근데 여기도 B가 성사시켜버렸네? B가 능력이 좋나 봐요.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A가 보수를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있죠. 위약금조로. 얼마를? 해당하는. 기억나요? 똑같은 애 해당하는. 그러면 같아요? 달라지고? 같아요.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또 혹시 틀리다 할까봐 분필 색깔까지 내가 일부러 맞춘다고 이야기했어요. 똑같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갑자기 또 분필 색깔이 다르다고 막 주장해보면 골치 아프니까.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뭔가 다르니까 독점 전속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자, 둘이 독점 중개 계약을 맺어놓고 의뢰인이 을을 스스로 발견했어요. 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중개 보수를 청구해서 받아냅니까? 못 받아냅니까? 받아내요? 왜? 독점이니까. 얼마를 받아내요? 다. 이게 독점은 다른 개공이 하든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하든 무조건 보수가 확보돼. 그러면 개공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가장 유리한 거이 독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에가 없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대. 그죠? 자, 근데 인정이 돼요. 계약 자유 원칙에서. 자, 그러면 전속을 한번 보세요. 전속을 A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어요? 맺었죠. 근데 의뢰인이 을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냅니까? 못 받아냅니까? 중개보수는 못 받는다 그랬죠?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럼 뭘 받아내요? 비용, 실비. 이게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기억나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보수를 못 받고 실비만 받아낸다는 소리죠? 여기는 보수 전액 받고 스스로 발견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야.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을 때 차이가 있는 거야. 게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는 이것만 규정하고 있잖아요. 전속만. 이것은 우리나라 도입하기 아직 시기상조라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반인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전속은 중간 형태거든. 일반하고 독점 후 중간 형태.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뭐하러 가야 됩니까? 밑줄. 자, 독점 의의부터 볼게요. 특정 개공의 독점적 의뢰함으로써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누가 거래성 이 지문, 누가 거래계약을 성립시키 불문 이 지문이 중요해요. 독점계약은 개공에게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는 형태의 중개계약을 말한다. 이 지문 체크. 어떻게? 진하게. 어느 정도 진하게? 그렇지. 특징. 개공의 가장 유리 동그라미. 그 다음 미국 중개협회에서 권장하고 있다는 거. 미국 동그라미. 자, 디귿 장점이라고 적으세요. 개공은 의욕적으로 조사, 확인, 적극적 광고 활동, 다른 개공 긴밀한 협조해서 중개부 기업화를 촉진한다.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려고 예를 씁니다. 이게 장점이고. 리얼 단점이라고 적으세요. 독점은 한 사람에 맡겨놨잖아요. 자, 유능한 개공 선정이 곤란하고 정보를 독점하여 공개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 무슨 낭비? 시간 낭비. 정의되고 있습니까? 자, 전속의 특정 개공 1인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한의 거래소는 보수를 지급하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계약서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지문. 이게 이제 독점하고 차이점이야. 그 밑줄 그어주시고 독점하고 차이점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자, 특징. 우리 중개사법에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지문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공에게 의뢰하지 않고 책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지문 있습니까? 있고. 자, 디귿. 특정 개공에게 독점권하고 보수를 보장으로서 개공 후 책임 중개, 개공 후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체계를 사용하여 하면서 분쟁 예방, 왜? 계약서를 쓰니까 분쟁 해결할 수 있고,
모두에게 유리, 동그라미. 개공의뢰인 모두에게 유리하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봐주고. 그 다음에 공동은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죠. 자, 공동의 바로 보세요. 의뢰인이 개공단체 부동산거래센터 2인 이상 개공 공동활동에 의뢰하는 중개계약을 의미한다.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물건 하나를 여러 개공이 협력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1번 조직화 능률합 밑줄보세요. 이 단어가 나오면 공동입니다. 이게 정보망 생각하면 돼요. 정보망을 통해서 조직적 능력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밑줄보세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없다? 왜? 협력하니까. 됐죠? 그래서 공동 크게 공부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순가 한번 받을게요. 뭐 순가도 이제 뭐 다 알겠지만 모르신 분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으니까. 순가 중개 계약이란 말은 이겁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자, A에게 주택이라 할까요? 주택 가격이 지금 현재 2억이니까 2억만 받아달라. 그래갖고 순가 중개 계약을 맺어요. 알파는 전부 다 뭘 가져라? 보수로 가져가라. 어차피 의뢰인은 지금 시세가 2억이니까 2억만 받아달라는 거지. 그럼 나머지 더 받는 건 다 중개 보수로 가져가라 이 말이지. 그럼 알파가 5천이다라면 보수 얼마 떨어져? 5천 버는 거죠. 그럼 알파가 1억이면 와 2억짜리 해주고 1억 버는 돈 벌기 쉽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법정 보수 계산하면 주택이 보통 요율이 0.4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8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그럼 5천은 많이 초과했어요? 적게 초과했어요? 많이 초과했잖아요. 그럼 이건 초과 보수로 걸려 들어가요. 금지행위. 우리 보수 더 받지 말라 그랬죠? 1년하고 1천만 원이요? 벌금 들어갑니다. 징역 벌금 들어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알파가 70만 원에다 가정하면 80만 원 법정 보수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순가를 맺자고. 그러면 개공 보수 70만 원 가져간 거죠? 이런 경우는 순가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순가도 그래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데, 보수가 뭐가 됐을 때? 초과됐을 때만 금지행위로 처벌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의 밑줄 그으세요. 의뢰인이 미리 개공에게 매도 가격을 제시하고, 의뢰하고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 성사시킨 경우는 초과 금액을 보수로 취득하게 하는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특징! 보수가 불합리하게 과다해지기 쉽다는 거. 많이 받을 자신 없으면 누가 순가 중개가 맺겠어요? 더 받을 자신 있으니까 맺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고 니을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수령하면 무슨 행위? 금지 행위. 다만 보수를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나와 있죠? 자, 끝났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중개계약을 독점성에 따른 분류가 일반, 전속, 독점 이렇게도 분류하는 거예요. 학자에 따라 이렇게도 분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독점성이 강한 것은 독점, 중간이 전속, 가장 약한 일반입니다. 자, 주체의 수에 따른 구분은 단독하고 뭐요? 공동. 이렇게도 분류하고. 자, 보수 지급 형태에 따른 구분하면 정률, 정가하고 순가 이렇게 분류해요. 이 정률은 법정 보수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만 받는 거고, 자, 정가는 일정 금액, 보수 한도 내에서 초과하면 안 되겠죠? 거기서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하는 걸 정가고, 순가는 아까 얼마만 받아달라 더 받은 거 가져가라 이 말이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보수 지급 형태에 따라서. 보수 지급 형태에 따른 분류.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5가지 이렇게 나열해서 분류하는 방법, 이런 형식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개계약의 특징까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좀 쉬었다가 서식 공부할 겁니다.